안녕하십니까. 에어로솔루션 코리아 이동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부하로 원형기의 재원 오류와 수정된 준할계 재원을 반영한 기본 성능 해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는 부하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책 소개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하로의 역사와 관련해서 지난 2011년에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주관한 연구에 참여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부하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부하로의 역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찾아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부하로의 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 부하로의 재원은 사진에 보시는 이 문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공군박물관,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청주에 있는 공군박물관뿐만 아니라 국립항공박물관 같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부하로를 설계하시고 부하로 프로젝트를 이끌으셨던 고 이원복 선생님께서 이거를 여러 장 만들어셔서 여러 곳에 배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서를 보고 이 문서가 이제 부하로의 그 재원을 담은 원본, 진본 문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문자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로지 컴퓨터로만 입력이 가능하고 1950년대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타자기로는 절대로 입력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부하로가 개발됐던 1953년 당시에 작성된 문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앞 문서에서 보셨던 부하로의 재원을 대강 요약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여기서 특히 이제 준할계 폭이 12.7m라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하로가 개발되던 1950년대 당시에 작성된 사료 가운데 부하로의 재원을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공군본부에서 만든 공식 기록인 공군 일지에 보시면은 부하로의 절대 상승한도가 5,800m, 실효 상승한도가 4,270m, 그리고 실속 속도가 70km/h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군의 기관지였던 공군 위클리라는 신문 형태의 그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부하로의 항속거리가 800리, 즉 314km였고 최대 속도가 120마일매시, 즉 193km/h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료들이 제시하는 부하로의 성능 재원이 모두 이제 파편화되어 있고 또 각 성능 재원 제시하고 있는 성능 재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들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사료만 가지고는 교차 검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부하로의 재원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할계 폭이 실제와는 다르게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재원표의 기준에서 12.7m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 사진에서 보이는 방식으로 부하로의 그 동체 폭과 준할계 폭 사이의 비율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계산해본 결과 실제 준할계 폭은 이제 동체 폭 0.8m를 기준으로 해서 9.7m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기 이제 그 부하로와 우리 공군에서 운용했던 F-51 무스탕 전투기와 같이 주기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F-51의 전투기의 그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군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부하로 복원기의 사진과 1953년 당시에 촬영된 부하로 원형기의 사진을 같이 비교해봐도 확실히 원형기의 준할계 폭이 더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준할계 폭 외에 다른 준할계 관련 치수 재원도 개발 과정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확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날개골, 즉 에어포일의 경우에 준할계 리브 형상을 통해서 낙하 4412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날개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m로 확인이 되었고 또 시위선 길이의 경우에는 부하로의 측면을 촬영한 사진과 부하로의 길이를 통해서 1.4m 정도임이 확인이 되었으며 부하로의 붙임각의 경우에는 리브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약 1도로 확인이 되었고 상단각의 경우에는 이 정면 사진을 통해서 1.6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된 준할계 치수 및 형상 재원을 가지고
부하로 원형기의 성능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수정된 준활계 재원을 바탕으로 전기체 3D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D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가지 받음각에서의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를 전산일체역학 기법을 통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양항곡선, 즉 드래그 폴라가 얻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로 성능 도출에 필요한 엔진 관련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하로에 사용된 것과 같은 C85 엔진의 설명서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원래는 이제 맥컬리사에서 제조한 CF1A90 CF7045라는 프로펠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가 지금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회사에서 프로펠러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회사가 사용한 프로펠러 단면과 같은 단면, 깃단면을 갖는 프로펠러의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부하로에 사용된 프로펠러에 맞게 동력계수와 효율을 산출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성능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짠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부하로의 성능 해석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비 중량이 580kg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속도는 약 73.3km/h, 시속 속도가 73.3km/h, 최대 속도는 150.5km/h, 순항 속도는 139.8km/h, 상승한도는 절대 상승한도가 4,468.5m, 실용 상승한도가 3,821.1m, 그리고 최대 항속거리가 358.0km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알려져 있는 부하로의 성능에 관한 문헌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실속 속도의 경우에 사료와 해석 결과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대 속도와 상승한도의 경우에는 사료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치보다 성능 해석 결과에서의 수치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항속거리의 경우에는 사료에서 명시하는 수치보다 해석 결과가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 이원복 선생님께서는 공군 역사기록관리나가의 면담에서 부하로가 시험 비행 당시에 12,000피트에서 13,000피트 사이까지 상승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능 해석 결과를 보면은 전비 중량 상태에서의 실용 상승한도가 약 3,821m로 환산하면은 약 12,5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료라든가 고인께서 생전에 제시하신 재원표 같은 경우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인 4,900m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오히려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생전에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본인께서 생전에 증언하신 내용이 훨씬 더 실제 계산 결과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 부하로와 비슷급의 항공기였던 L4라든가 L16 같은 연락기를 봐도 실제 상승한도가 4,000m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4,970m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는 기존 부하로에 대한 기록에 의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속도의 경우에도 의문이 있는데 부하로와 똑같은 엔진을 장착한 L16 같은 경우에 최대 속도가 약 125km/h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 위클리에서 명시한 부하로의 최대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른 193km/h로 나와 있습니다. 부하로의 동체 형상이 다른 항공기에 비해서 훨씬 더 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상이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은 이 기존 부하로의 속도 기록 역시 정확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알려져 있는 부하로의 재원 가운데 잘못되었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사료들을 더 확보를 하고 또 동시에 풍동 실험이라든가 또 정교한 CFD 같은 정교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서 부하로 원형기의 실제 성능과 재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당시에 작성된 원본 사료를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수정된 재원을 반영해서 더 정확한 풍동 실험 같은 것을 수행을 함으로써 정확한 공력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알려져 있는 부활의 준하계 폭인 12.7m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동력 항공기를 할 수 있는 부활호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